안녕하세요. 쉽세법 김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31회 기출문제 익힘장으로 풀 거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36회부터 31회까지 했는데 6번 정도 제가 증명했다면 이제는 믿으실만 하겠죠? 그래서 익힘장으로도 다 풀리는구나, 37회도 풀리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31회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익힘장만으로 가지고 9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5번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탄력세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 탄력세율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이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1년간 가감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봤더니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이 아니라 1년만 딱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틀렸으니까 틀린 거 다 지우면 2번이랑 4번만 남네요. 그래서 니은만 보면 되겠어요. 니은.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보시면 토지잖아요. 토지라서 어디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40입니다. 그래서 40이 맞구나, 니은은 옳다 하면서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볼까요? 디귿.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선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보시면 과세표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곱하기 세율 앞에 있는 게 다 과세표준인데,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비율이라 되어 있죠. 공정비율은 주택만 60%고요. 나머지는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수탁자 거랑 합산하지 않는다. 보시면 신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신탁. 신탁이 나온다. 항상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신탁이 있으면 수탁자는 세금 아예 안 내요. 그래서 위탁자 거다. 보시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다가 위탁자 거 합치는 안 합친다? 안 합친다. 위탁자 거는 위탁자 거 따로, 수탁자 거는 수탁자 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번도 볼게요.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한다. 보시면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하는 건 다 이건 토지예요. 토지. 근데 토지와 주택이 아니라 토지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3번은 넘어가시고, 4번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토지 면적은 건물의 10배로 보는 거예요. 20배가 아니라 10배로 본다.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이랑 건축물이랑 따로 있죠. 포함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건데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둘은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예 다른 겁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7번. 얘도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거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두 번째,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이다 되어 있는데, 납기요, 납기. 납기는 토지를 보시면 토지는 항상 9월 달입니다. 7월 달이 아니라. 그래서 9월이다. 그래서 두 번째 건 틀렸고, 세 번째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볼게요. 분납을 물어보고 있고요. 재산세이기 때문에 분납은 되고, 분납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기준 금액, 두 번째 기간이었는데, 보시면 500만 원 이하래요. 그래서 250 넘겼구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개월도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때부터 할 수 있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거든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일단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낼 금액 있죠. 내가 낼 금액에서 빼기 250만 원을 그냥 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게 이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0만 원 내고 남은 금액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봐라는 소리인데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5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400만 원 정도로 생각할게요. 400만 원. 이렇게 뭐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하나 딱 정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납은요. 반띵 vs 250 이렇게 돼 있죠? 반띵이 뭐냐면 내가 낼 금액의 반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400만 원의 반이니까 200만 원이죠. 자, 그럼 200만 원이랑 250만 원 중에서 큰 것을 먼저 내고 뭐가 더 커요? 250이 더 크죠? 그래서 250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3개월 내에 납부하면 되거든요. 남은 금액 어떻게 구해요? 내가 낼 400만 원에서 25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그러면. 자, 400만 원인 경우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 400에서 250을 뺀 150만 원이죠. 그래서 150만 원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시면 그냥 숫자 하나 대입해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2개 맞고. 자, 마지막. 재산세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아니죠.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 둘, 2개.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28번.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도차손 이런 거 공제할 수 있냐 없냐? 2번. 자,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배우자한테로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겁니다. 이거 동환대필. 증여를 받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동생은 환급, 배우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되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2번은 틀렸고 3번. 3번도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시고요. 얘네들은 익힘장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를 치는 거고 제 본강의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익힘장에 넣을 정도는 아니라서. 자, 4번.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얘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증여세예요. 증여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동생인지 배우자인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특수관계인이면요. 얘는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그러면 동생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환급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구나. 5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동생이랑 거래를 할 때요. 이럴 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그 마지막에 심오학습이라 해가지고 거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이렇게 양도를 한대요. 그럴 때 시가와 3억 또는 5% 차이가 넘게 난다. 그러면 시가로 합니다. 근데 봤더니 시가와 거래가액이 5억 원이래요. 3억 원 또는 5%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시가로 하는데 5억 원이면 3억 원 넘겼죠? 그럼 얘는 약간 부당하다 싶어가지고 얘는 시가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29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시는 안 나와요. 자, 30번 국내 토지에 대한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래요. 그럼 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냐 이걸 묻고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취득세에서도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었죠. 그래서 양도세도 3개월이고요. 그리고 3개월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속하는 달의 말일 이게 세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트로 잘 나와 있구나. 1번은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2번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뭐 감면수 빼고 이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찾아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 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3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럴 때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냐? 분납을 묻고 있고요. 자, 취재 종 양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액, 두 번째 기간. 볼게요. 2천만 원을 초과했대요. 그러면 1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넘겼고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냐? 기간도 맞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쪽을 보셔야겠죠. 한 번 더 계산을 해봐라.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어떠한 숫자를 그냥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편하게 한 3천만 원이라 할까요? 그래서 3천.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띵이면 얼마예요? 3천의 반띵? 1,500이죠? 1,500이랑 1,000만 원 중에서 큰 것을 먼저 낸대요. 그러면 뭐가 더 큽니까? 1,500이 더 크죠? 그래서 1,500을 먼저 내고 남은 건 얼마예요? 남은 거 3,000에서 1,500 빼면 1,500이죠? 1,500을 남은 1,500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1,500을 봤더니 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래요. 그럼 3,000의 100분의 50이면 1,500만 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자, 3,000만 원이래요. 그럴 때 1,500만 원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냐? 1,500만 원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도 맞고 4번 당해 연도에 누진 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했대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대요. 이럴 때는 혹시 확정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죠, 이 문제. 한 번, 두 번을 했는데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안 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정 신고를 정확하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 신고를 정확하게 안 했대요. 그럴 때 확정 신고도 해야 됩니까? 그쵸? 확정 신고는요. 예정 신고를 정확히 한 경우에만 안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대요. 이럴 때도 예정 신고를 해야 되냐? 예정 신고는요. 무조건 반드시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도 차익이 없거나 아무리 양도 차손이 발생했었어도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그래도 예정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1번, 3번, 4번, 5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넘어갈 거고요. 32번. 이번은 딱 보니까 국외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국외자산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5년간 개장 안 함. 볼게요.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이래요. 얘도 세금 내야 되냐? 당연히 내야죠. 우린 개장 빼곤 다 하는 거예요. 미 이런 거 없죠? 당연히 포함 되겠구나. 틀린 거 고르니까 정답은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장은 없다라는 소리죠. 개장 안 함이니까 장 안 하네. 2번도 맞네. 그리고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자, 4번을 보시면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공제죠? 이거의 다른 이름이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국외에도 기본공제는 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개장 빼곤 다 하니까 기본공제 당연히 하겠죠? 4번도 맞고 5번도 보시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의 가능성이 없겠죠? 읽어보시면 그냥 3번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5번도 그냥 뭐 당연하겠지 약간 이런 거고요. 3번은 뭔가 약간 실가가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라서 그냥 웬만하면 3번을 찍게 되는 3번,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만 하고 3번, 5번 찍자. 다음 33번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는데 모르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34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뭐 이런 건데 자 볼게요. 1번 거주자가 2019년도에 취득을 했대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 양도를 했대요. 이럴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냐 이걸 묻고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장특 3이라 그래가지고 익힘장에 있죠. 3년이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봤더니 19년도부터 20년도예요. 1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2번 고가주택이랑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9억이 아니라 12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4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익힘장에 나와 있는데 그 계산하는 파트 있죠? 계산 쪽이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5번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얘는 익힘장에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세법을 조금 공부하셨다라는 분들은요. 다 뭔지 아실 거예요. 다 35번. 등록면허세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세율이죠. 세율로 틀린 거. 항상 세율이 나오면요. 과세 표준 쪽이 중요해요. 과세 표준 쪽. 먼저 우리 눈을 봐야 되는 곳은 이쪽입니다. 이쪽을 먼저 보고 혹시 여기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소유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여기 대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맞고요. 2번 가처분. 가처분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돈 빌리고 안 갚아서 빨간 딱지 붙는 게 가처분이에요. 돈 빌린 거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금액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틀렸네. 정답은 2번. 3번 지역권은 요역지가 맞고요. 4번 전세권은 전세금액, 전세보증금 같은 말이에요. 5번 상속. 상속도 소유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맞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36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 및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 안 합니다. 국가는 취득세 부과 안 하고요.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예요.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것도 보시면 취득일을 묻고 있죠. 취득시기예요. 취득시기. 취득시기면 시기이기 때문에 증약용, 상시, 제점 등 제다, 주바 거기 없으면 다 빠른 날인데 지목 같은 경우는 없죠. 빠른 날을 해야 돼요. 그럼 빠른 날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1번, 2번 해가지고 둘이 비교시켜가지고 뭐가 더 빠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목 변경,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한 개밖에 안 나왔죠. 적어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3번 신고 언제 하는지 모르고요. 4번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죠. 자, 5번을 보시면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대요. 그래서 면세점을 보시면요. 1년 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묶어가지고 한 건으로 간주를 합니다. 각각으로 안 보고. 그래서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은 5번.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다 모르셔도 5번 하나만 알고 계셨으면 풀 수 있었고요. 다음 37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자체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에 관한 얘기고요. 50%까지만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두 번째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거는 익힘장이 있긴 한데요. 머리를 조금 쓰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등록 당시에 과세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항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요.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인데요. 이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대요. 그러면 등록 당시의 가액은 달라진 가액이에요? 달라지기 전의 가액이에요? 등록 당시에 달라졌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라진 가액이 등록 당시의 가액이겠죠? 그래서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3번
부동산 등록에 대해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이런 건 모르겠고 없어요, 이런 거. 자, 4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죠? 공법 묘지 비과세. 묘지는요, 비과세예요. 근데 봤는데 묘지를 부과한다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묘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요, 부동산 수지지로 한다. 등록면허세는요, 이쪽에 있습니다. 지방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 기준입니다. 집이 있는 부동산 수재지가 납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수재지가 납세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여기죠, 여기. 부동산 수재지를 모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등록관청 수재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수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정답은 5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고, 다음 38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원래 1주택자는요, 임대소득 비과세예요. 사업소득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이 뭐면 안 되냐면 고가주택이랑 국외주택이면 안 돼요.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있죠? 얘는 무조건 과세를 한다.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있대요. 공익사업은요, 그냥 알아두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기타소득입니다. 이 소득이에요, 기타소득. 얘가 공익이에요. 다음에 익힘장을 할 때 여기다 공익을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그래서 기타소득은 공익이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요, 이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이니? 나눌 수 있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얘는 기타소득이다. 3번.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소재지로 한다. 여기가 지방세, 여기가 국세고요. 자, 집사람이죠. 이 집사람이 바로 납세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죠.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여기다가 내냐? 소득세는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소득세예요. 양쪽 있죠? 양도 소득세. 그 소득세가 이쪽에 있거든요.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납세지고요. 4번. 논밭은 뭐 과세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고, 혹시 몰랐다 5번 보시면 돼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말로 주택결손금. 같은 말이죠. 주택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로 통산이 가능하다. 주택은요, 통산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산 가능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딴 데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니까 공제 안 된다, 통산 못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익힘장에 있어요. 다음 39번. 틀린 것은 1번.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이래요. 자, 지금 납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종부세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집, 여기가 사람인데, 자,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보시면 비거주자래요. 비거주자가 뭐냐면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원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는 주소지가 납세지죠. 근데 이게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집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고. 자, 3번. 그래, 익힘장이 없잖아. 없어요. 물음표 치시고. 자, 3번. 과세의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 사람이 종합을요, 5억 원 이상 초과해서 갖고 있대요. 그러면 종합을 5억 원 넘게 갖고 있대요. 이런 사람은 종부세 내야 되냐? 우리 종부세 어떻게 내죠?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합산액에서 빼기 A란 걸 할 건데 A가 종 같은 경우는 5억이에요. 그래서 종은 어떻게 되냐? 합산액 5억을 초과했죠? 5억을 초과한 거에서 빼기 5억을 하고요. 여기서 곱하기 공정 비율을 하고요.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5억을 넘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겠죠. 그래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번은 옳은 내용. 자, 4번. 4번도 익힘장에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5번. 5번은 넣어놨어요. 여기 있어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냐? 그래서 다 구분해가지고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어디냐? 여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구분 5발을 찾으셔야 돼요. 구분, 5일, 발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으시면 아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2번이랑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겠죠? 2번 만약 알고 있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마지막이고요.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속이에요. 상속은 여긴 없구나. 제가 안 넣어놨네요. 상속은요.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말일이 없네요. 그래서 틀렸네. 자, 2번. 2번은 기납부액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중과세율. 중과세율과 관련된 건데 이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납부액 가산세 제외. 그래서 이쪽만 보시면 돼요. 다 같은 말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가산세 포함이라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제외예요. 제외. 자, 3번 모르고요. 4번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안 하고 세금만 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등록세를 냈다. 그러면 신고도 한 걸로 보고 가산세는 없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찍으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빼고도 여러분들 9개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씩 찍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번이죠? 31회죠? 31회 같은 경우는 13개, 운 좋으면 13개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익힘장으로만도 가지고 확실히 풀 수 있다 보여드렸고, 자, 다음 주부터는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알아서 잘 갖고 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